안녕하세요. 신의 하늘입니다. 오늘은 중국어의 높임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어는 높임법이 매우 발달한 언어이다 보니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상대에 대한 높임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중국어의 높임법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우선 이 높임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높임법이란 남을 높여서 말하는 법, 즉 높임법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높이는 말하기 방법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경어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본격적으로 중국어의 높임법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언어에서 높임을 나타내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에서 높임을 나타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청자, 즉 상대방을 높이는 것입니다. 말을 듣는 사람이죠. 두 번째는 말하는 화자, 즉 나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면 자연히 상대방이 높아지는 것이고, 또 상대를 높이면 내가 자연스럽게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서 이해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직접적으로 상대를 높이는 것인데, 그림을 보면 상대방이라고 할 수 있는 여자의 이미지가 훨씬 더 커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에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 대표적인 예를 찾아보자면 생신, 진지, 댁과 같은 단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의 생일을 생신으로 말하고 밥을 진지로, 또 집을 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이것이 상대에게 직접적으로 높임을 표현하는 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보다 상위자에게 얘기할 때 사용하는 어미, 시 역시 이에 해당하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보면 께서와 같은 조사 역시 상대를 바로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교실에서 나오셨다. 선생님께서 교실에서 나오셨다. 께서의 역할을 아시겠죠? 두 번째 방법은 나를 낮춤으로써 상대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한국어에서 이 두 번째 방법에 해당하는 예가 무엇인지 혹시 예측이 되시나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나를 저로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어에서 저는 1인칭 대명사로 윗사람을 상대로 자기 자신을 낮추어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자신을 낮추어 상대를 높이는 두 번째 방법에 해당된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극에서도 이런 예를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소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이 자기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을 상대할 때 자기 자신을 낮추어 가리키는 대명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높임을 나타내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았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잘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국어는 높임법이 아주 체계적으로 문법화되어 있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한국어와 관련된 시험에서도 이 높임법을 제대로 맞게 사용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들이 자주 등장하기도 합니다. 중국어는 우리 한국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런 높임법이 많이 발달된 언어가 아닙니다. 영어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시 말해 체계적인 높임 문법이 없고 아주 간단한 높임 표현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어로는 이 높임법, 즉 높이는 말을 뭐라고 하냐면 경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찡위라고 말을 하는데요. 중국어의 높임 표현에 대해서 하나씩 그 예를 들어가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 역시 높임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위에서 얘기한 두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중국어의 기초를 배워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어떤 얘기를 할지 벌써 좀 감이 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를 직접적으로 높이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네, 바로 2인칭 대명사인 니를 닌으로 바꿔서 말하는 것입니다. 니하오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 닌하오라는 표현도 있죠. 처음 중국어를 배울 때 바로 이 두 문장을 가지고 중국어의 높임법에 대해서 공부를 아주 많이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는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칭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중국어에서 칭은 상대에게 무엇을 부탁하거나 권할 때 사용하는 경어가 됩니다. 영어의 please에 해당하는 표현이라 생각하시면 이해가 훨씬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머니나 할아버지처럼 노인의 나이를 물을 때 사용하는 까오쇼나 상대방의 의견에 존경을 나타내는 까오지엔 같은 단어들이 바로 첫 번째 방법에 해당하는 높임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자기 자신을 낮추어 높임을 나타내는 두 번째 방법에 해당하는 또 예를 한번 찾아볼 건데요. 비련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뜻 그대로 보면 천박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말하는 방법이죠.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뭐가 있었냐면 한국어에는 소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죠. 그 다음에 위에서 상대의 의견을 높일 때 뭐라고 하냐면 까오지엔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그럼 자기 자신의 의견은 뭐라고 표현을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위지엔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위지엔이란 단어도 어리석은 의견이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의견을 낮추어 말하는 표현 방법이 됩니다. 이처럼 중국어에서는 단어를 활용해서 높임을 나타내는 방법이 줄을 이룹니다. 영어처럼 높임법과 관련된 표현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어에 비해서는 높임법 공부하기가 훨씬 수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의 길이와 높임의 관계에 대해 얘기를 좀 하고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말의 길이와 높임의 관계라니 무슨 의미인가 하고 좀 의아하실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이 길어지면 질수록 높임을 표현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 한국어도 마찬가지고 중국어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국어의 명령문 같은 경우엔 어미도 붙이지 않고 어감만으로 아주 짧게 말을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가, 먹어, 자, 사와 같은 것들 있죠. 위에 문장에 다양한 선분들을 한번 붙여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명령문에서 서술문으로 그러다 점점 청유문으로 바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말의 길이와 높임의 상관관계인 것입니다. 이는 중국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어에서 명령문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한자로 말할 수 있습니다. 취, 치, 쉬, 마이. 이 문장에다가 위에 나와 있는 단어들에다가 다양한 부수적인 선분들을 한번 붙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명령문에서 서술문으로 그 다음에 부탁한다거나 하는 청유문으로 문장이 바뀌게 됩니다. 알고 계시는 단어들을 이용해서 자신이 만들 수 있는 가장 긴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아주 재밌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중국어의 높임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중국어를 공부하시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